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좋아한다고 욕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한다고 욕을 합니다. 제가 그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을 대신 변명해 드리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시 시대의 우리 원시 인류는요, 짝짓기를 해서 번식을 해야만 하는데 어떤 상대가 훌륭한 상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는 이제 그 정보들을 계속 데이터화합니다. 뇌 속에. 그러다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건강한 상대랑 짝짓기를 하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더라. 그렇다면 누가 건강하지? 좌우 대칭이 맞는 사람이 건강하더라. 죄송합니다. 뒤에 현수막이 떨어졌는데요. 아예 뜯어버리죠. 장진희 씨? 네, 안전하게 뜯고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냥 두고 해요. 그냥 두고 해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맞는 사람을 보면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느끼게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예로 공작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작의 암컷은 수컷 공작을 선택할 때 꼬리가 화려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현대과학의 진실은 공작의 꼬리가 화려할수록 그 수컷 공작은 더 적은 수의 기생충에게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많은 기생충에게 감염됐을수록 무늬가 미워지고요. 그리고 적은 기생충밖에 살지 않는 공작의 수컷 공작의 꼬리는 아름다워집니다. 암컷 공작들은 그렇게 똑똑하게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사피엔스 남성들도 고민합니다. 어떤 여성이 건강한가? 좌우 대칭이 맞는다. 거기에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덧씌웠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여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꼭 아이를 낳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잘 보니까 젊어야 되더래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나이가 들어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젊고 좌우대칭이 잘 맞아서 짝짓기를 했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 아니, 너무 일찍 태어나.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임신한 여성과 짝짓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저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시 인류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앉은 어린이? 허리가 가늘다. 맞습니다. 똑똑하죠? 제 아들입니다. 너 링컨이 했구나. 제가 너도 그 엄마한테 배웠구나. 저랑 아들은 서로 읽은 책 내용을 얘기해주는 시간은 많이 갔거든요. 제가 수다를 떨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원시 인류 남성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균형이 좋은 건강한 젊은 여성이라도 허리가 두꺼우면 임신 중일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록한 여성을 짝짓기 대상으로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거기에 어떤 것이 더 씌워지냐면, 여자가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짝짓기 대상인데 돈도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선진국에서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날씬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돈이 있고 유복한 사람들이 통통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어떤 종족들은 허리는 잘록하되 그 토실토실한 여성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고, 뉴욕, 파리, 런던, 그리고 이제는 서울도 날씬하고 허리가 가는 여성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여성들은 또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한다고 남자들이 욕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여성들은 임신한 기간 9개월 동안, 그리고 또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 원시시대에는 수유를 길게 합니다. 3년, 4년씩. 혼자서 음식을 찾으러 다닐 방법이 없어요. 나와 수유하고 있는 내 아기에게 끊임없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물을 가져다주는 남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 여성은 찾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결국은 경제력으로 변질이 된 것인데요. 자, 변명은 다 해드렸고요. 우리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살면 어떤 때는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21세기
인류의 최고 적은 무엇입니까? 비만이에요. 21세기 인류 최고의 적은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죠. 몸이 비만해지면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비만은 어떻게 초래되나요? 우리의 유전자에는 어떤 정보가 새겨져 있죠? 달콤하고 기름진 걸 먹어. 많이 먹어. 달콤하고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너에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저녁 먹고 나서 치즈케이크를 먹고요. 치킨을 시켜 먹고요.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는 겁니다.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그래서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는데요. 비극이 잉태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김광석의 노래로 더 잘 알려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에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류근 시인의 시에서 노랫말을 따와서 그 노래를 만든 건데요. 저는 제가 이 깨달음을 얻던 날 류근 시인이라는 사람은 천재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하죠. 사랑은 되게 약간씩 아픕니다. 그러나 되게 조금 아프고 많이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관계가 이제 무르익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면 그때는 하나도 안 행복하죠. 그렇지만 사랑에 빠져들 땐 행복한 것이 정상인데 아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파. 그 사람을 얻지 못해서 너무 아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은 내 결핍이 만든 그림자구나. 쉽게 짜장면으로 예를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존경했던 생물 선생님께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이 땡기는 날 있죠? 무조건 갑자기 뜬금없이 짜장면이 땡기는 날, 그런 날은 짜장면을 사 드세요. 왜? 여러분 몸에 짜장면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밀가루, 기름기 혹은 양파에 있는 어떤 특수한 성분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서 짜장면을 사 드세요. 자, 이것은 순수한 유전자의 그 요구라고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욕망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짜장면집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나한테 생긴 짜장면에 대한 욕망이 이런 거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는 연희동 목란에서 이연복 셰프가 만들어준 짜장면만 먹고 싶어. 혹은 어느 호텔에 무슨 셰프가 만들어준 짜장면만 먹고 싶어. 혹은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개천길에서 수타면을 만들던 그 아저씨 짜장면이 먹고 싶어. 요거는 순수하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겁니까? 거기에 뭔가가 추가가 된 겁니까? 추가가 된 것이죠. 네, 요런 경우에는 짜장면을 사 먹지 못하게 되면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연복 셰프네 목란에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개천가에 있던 짜장면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 짜장면은 너무 비싸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분석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왜 동네 짜장면에 만족할 수 없는가? 내가 원하는 그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더 탄 맛일 수도 있고 설탕의 맛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레시피를 구하건 어떻게 하건 마련해서 드시라 이겁니다. 자, 이것이 왜 사람과 맞닿아 있느냐? 아까 배한성 선생님이 읽어주신 구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가 좋아? 저는요, 제가 좋아해서 데이트를 3번 이상 했던 모든 남자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요, 다 길을 잘 찾아요. 저는 뭐겠다? 길치입니다. 전 너무 길치라서요, 길을 잘 찾는 남성을 보면 막 눈이 막 너무 멋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연애를 20년 전에 해서 그렇고요. 요즘은 그런 남성이 저한테 어필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유전자에서 필요한 것, 결핍된 것을 원하는데요. 그것은 고통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길 잘 찾는 남자를 못 차지했다고 해서 내가 아프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되게 아픈 사랑을 내가 분석해봐요. 짜장면처럼. 여기에 무슨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일까? 검색해 보시면요. 아니, 분석해 보시면요. 아까 나열했던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이룬 것 혹은 그 여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엇. 근데요, 대부분 그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치인 여자도 내비게이션만 잘 구하면 굳이 길 잘 찾는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짜장면이 땡기는 그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짜장면이 땡긴다면 사 먹어라.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좋다면 그 사람을 꼬셔라. 근데 내 거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속성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가 스스로 쟁취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짜장면이 땡기는 그대에게라는 이야기가 쓰여졌고요.